1492년 콜럼버스가 이른바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스페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러나 콩키스타도르, 즉 정복자라 불린 이들의 움직임이 스페인 정부에 의한 공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원정길에 오르면서 선박, 무기, 그리고 신대륙에서 이동 시 필요한 말 등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땅에서 얻은 이익의 20%는 세금으로 스페인 왕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은 왜 자칫 잘못하면 머나먼 타지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행길에 스스로 올랐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스페인 사회 내부에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15세기 말이 지나면서 스페인 지역에서 800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레콩키스타, 즉 재정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정복은 스페인 지역을 장악했던 이슬람 세력을 다시 이 지역 밖으로 몰아내는 운동이었는데, 수백 년간 지속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끝나게 되자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에 대한 재정복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전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는 원정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당시 스페인 지역에서는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장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때문에 그 밑에 형제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대륙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장자가 아닌 많은 이들은 이 지역을 향하는 원정을 재산 형성을 통한 사회적 위치 상승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의 어딘가에 위치한 황금에 대한 전설, 즉 엘도라도의 전설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요인들과 결부된 채 엘도라도가 위치한 곳을 찾아내서 막대한 부를 얻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많은 이들이 위험한 원정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멕시코 지역에 대한 원정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에르난 코르테스입니다. 1485년 스페인 지역의 카스티아 왕국의 메데인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코르테스는 14살 무렵 하급 귀족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던 부모에 의해 살라망카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코르테스는 그곳에서 라틴어를 교육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살라망카에는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공식적으로 200년이 넘는 긴 전통을 자랑하는 살라망카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코르테스의 부모는 아들을 친척집에 보내면서 아들이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이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랬으나 이러한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코르테스가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오만하고 예의 없는 성격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르테스는 2년 정도 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때 코르테스의 부모는 크게 실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정식으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기를 원했던 부모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뒤에서도 보게 되듯이 어린 시절에 라틴어와 법학에 살짝이라도 발을 들인 것은 이후 코르테스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16살 코르테스의 귀에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항해로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들어옵니다. 1504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2년 동안 떠나지 못했던 코르테스는 마침내 히스파니올라 섬, 즉 오늘날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위치한 지역으로 떠나는 배에 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코르테스는 처음에는 별다른 역할을 맡지 못했다가 곧 기초적인 법학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총독에 의해 중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1511년에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인물이 주도한 쿠바 지역으로의 원정에 참가하고, 원정이 성공한 이후 앞서 말씀드린 스페인 왕에게 바쳐야 하는 20%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책에 대한 대가로 코르테스가 자연스럽게 많은 토지와 원주민 노예들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에서도 또다시 확인됩니다. 게다가 코르테스는 이 무렵 벨라스케스의 남매였던 카탈리나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신대륙에서 코르테스의 입지는 이보다 더 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멕시코 지역을 원정한 것으로 잘 알려진 코르테스이지만 그가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원정을 벌인 것은 그가 히스파니올라 섬에 처음으로 도착한 지 무려 15년이 지난 1519년의 일이었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콜럼버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머나먼 원정길에 올랐던 코르테스는 이제 식민지에서 관료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34살의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1519년 2월, 코르테스는 11척의 배, 그리고 500명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멕시코 해안에 상륙합니다. 상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마을에서 자신에게 저항하는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물리친 코르테스는 마을 여성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고, 그 중에서 라 말린체라는 여성을 자신의 정부로 삼습니다. 라 말린체는 이후 코르테스와 원주민들 사이에서 통역의 업무를 맡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7월 무렵이 되자 코르테스의 원정대는 베라크루즈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그곳에 있던 기존의 관리들에게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즈텍 제국의 황제 몬테수마 2세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접한 몬테수마 2세는 이를 수차례 거절했지만 코르테스는 자신의 원정대를 이끌고 아즈텍 제국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합니다. 테노치티틀란으로 향하는 길에 코르테스는 기존의 아즈텍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다양한 원주민들을 만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은 인신공양으로 대표되는 아즈텍 제국의 잔혹한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르테스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협조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촐룰라라는 지역에 도착한 코르테스는 아즈텍 제국의 지배계급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수천 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학살을 자행하고 도시를 불태웁니다. 결국 멕시코에 상륙한 지 9개월 정도가 지난 1519년 11월 8일 코르테스는 몬테수마 2세를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코르테스의 원정대와 마주한 몬테수마는 이들을 달래려는 의도로 코르테스의 원정대에게 미리 준비한 후한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몬테수마는 이를 통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여긴 코르테스 일당을 달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선물을 접한 원정대가 이 지역의 부에 대한 더 큰 환상을 갖게 되어서 정복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몬테수마를 만난 자리에서 코르테스는 원정대의 일부가 아즈텍인들에 의해 사망한 것을 빌미로 몬테수마를 포로로 붙잡고 그를 꼭두각시로 삼고 아즈텍 제국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포로가 된 몬테수마는 다음해 7월 살해당하는데 원정대는 그가 불만을 품은 자국민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스페인 원정대가 그를 살해했다고 여겼습니다. 어쨌든 몬테수마가 살해당한 급박한 상황에서 수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던 코르테스의 원정대는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 전략을 바꿔 테노치티틀란을 포위한 채로 도시를 말라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테노치티틀란은 1521년 8월에 항복하게 되었고 코르테스는 이제 기존 아즈텍 제국의 영토를 스페인의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는 코르테스를 공식적으로 멕시코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날이 창창할 것만 같았던 코르테스의 운명은 내부의 갈등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대륙에 대해서 코르테스가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반가울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1521년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갓 무너뜨렸을 때는 당시 유럽 대륙에서 막 시작된 종교개혁의 여파 때문에 카를 5세도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지만 곧 시간이 지나자 카를 5세는 코르테스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테스를 총독으로 임명하지만 동시에 옆에 4명의 관료를 직접 스페인에서 파견해서 그의 통치에 간섭합니다. 게다가 코르테스가 승승장구하면서 애초에 그를 중용하기 시작한 벨라스케스와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제로 벨라스케스는 이미 코르테스가 멕시코 지역에서 원정을 벌이고 있을 무렵부터 코르테스를 방해하기 시작했고 코르테스 역시 왕이 자신을 간섭하는 것의 배후에 벨라스케스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벨라스케스의 남매 카탈리나와 결혼한 후 1522년 카탈리나가 의문의 상황에서 사망하자 배후에 남편인 코르테스가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결국 코르테스는 실제 스페인 왕에게 바쳐야 할 금액을 속였다는 이유로 1527년 왕에 의해서 해임되었고 1528년에는 스페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카를 5세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코르테스를 공식적으로는 후하게 대접하고 토지도 주었지만 코르테스의 거듭된 해명과 요구에도 그를 다시 총독으로 임명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2년 후인 1530년 코르테스는 비록 총독은 아니지만 원정은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멕시코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총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롭게 멕시코 지역의 통치를 담당한 이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정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결국 코르테스는 1530년대 후반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원정을 다녀온 후 1541년에 쓸쓸하게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기 코르테스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남용하거나 채무관계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코르테스는 왕과 만나는 자리 중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공식적인 절차에서 자신을 폐하의 조상님들이 폐하께 물려주신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폐하께 바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후반부에는 자비로 원정을 벌였기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된 코르테스는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가 1547년 62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코르테스에 대한 평가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도 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멕시코 지역에서도 인신공양을 비롯한 아즈텍 제국의 잔혹한 통치 방식에 비판적인 이들은 아즈텍 제국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19세기 이후 이 지역에서 반스페인 정서가 강해지자 코르테스 역시 학살자로 비판받았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원정대가 직접적으로 자행한 폭력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전해진 각종 전염병에 의해 총 1,500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 들어서 그를 근대 멕시코 역사의 출발을 알린 인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그에 대한 평가 역시도 다사다난한 셈입니다.